오늘의 리뷰 제품 아이폰 6s 반갑습니다. IT 테크 유튜버 티노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아이폰 6s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요. 뭐야, 여기 스파이가 또 숨어 있네요. 이렇게 아이폰 6s 리뷰를 제가 2019년에 어떨지 한번 다 같이 살펴봅시다. 일단 아이폰 6s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앞면만 보더라도 이제 아이폰의 상징인 홈 버튼과 위쪽에는 리시버, 옆면에는 전면 카메라와 맨 위에는 센서들이 있는데요. 옆면을 보면 이제 알루미늄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항공우주 7000 등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옆면을 보면 여기에는 전원 버튼과 유심 카드 트레이가 있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는 전원 버튼, 일명 딸깍이도 있고요. 밑에는 스피커, 충전 단자, 마이크,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스테인리스로 처리된 애플 로고, 그 다음에 매우 잘 보이는 절연띠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 절연띠 디자인은 생각보다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던 디자인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이도 저도 아닌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아이폰이 이게 좀 오래 써서 그런가 좀 많이 더러운 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아이폰에 산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 부딪혀서 기스난 게 아니라 이 아이폰 6s에 특히 로즈골드에 이게 좀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제품 사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CPU는 A9 프로세서에 램은 2기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대략 1700mAh가 탑재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일단 먼저 살펴보면 16대 9 비율과 4.7인치의 1334 곱하기 750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H등급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 H등급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도 살짝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사기 전에는. 근데 패널이 좀 안 좋아서 픽셀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막상 써보면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PPI가 지금 이미 300PPI를 넘었기 때문에 매우 선명한 편에 속하는 건 맞아요. 근데 화면은 개인적으로 좀 한 손에 잡히는 매우 아담한 크기라고 생각하고요. 한 손 조작에 매우 유용한 스마트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면을 켜서 이제 반응 속도를 한번 살펴보면 3년 된 폰 치고는 느리지 않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아이폰 특유의 부드러운 제스처랑 애니메이션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드코어 같은 게임만 하지 않는다면 매우 좋을 듯 하네요. 지금 보시는 아이폰 6s부터는 3D 터치라는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3D 터치는 화면을 터치함에 따라서 누르는 압력에 따라 다른 피드백을 작용하는데요. 지금 바로 보시면 이렇게 살짝 누르면 그냥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강하게 누르면 다른 애니메이션이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곳을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의 가장 유용한 기능을 제가 세 가지를 뽑으라 하면 이 3D 터치가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무게는 요즘 나오는 폰들과 비교하면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해요. 아이폰 XS가 지금 177g이고 아이폰 XS Max가 200g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 폰 무게는 무려 143g으로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메라로 넘어갈 건데요. 아이폰 카메라 지금 6s는 후면에 1200만 화소의 f2.2 값을 가지고 있는데 OIS 손떨림 보정은 없고요. EIS 소프트웨어로만 보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주간 사진에서는 요즘 카메라 못지않게 매우 사실적이고 예쁘게 찍히게 되는데요. 음식 사진, 사물 사진, 풍경 사진 가리지 않고 주간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저조도 환경이나 야간 사진에서 거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작은 이미지 센서 덕택인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노이즈도 자글자글 끼고 빛 번짐도 조금 많이 심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장 스피커는 그냥 모노 스피커예요. 해외 평가를 보면 7보다는 6s가 좀 더 음질은 좋다고 해요. 베이스도 좀 빵빵한 것 같고 들을만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터리도 간단하게 얘기해 볼 건데요. 배터리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소였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도 괜찮았지만 배터리의 하드웨어적인 용량이 1700mAh고 요즘에 4000mAh도 좀 심심치하게 보이는데, 그 와중에 뭐 이 정도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뭐 밖에 나가시게 된다면 무조건 보조 배터리는 필수로 들고 다니셔야 할 만큼 좀 작다고 생각했어요. 뭐 저는 게임도 잘 안 하고 그냥 웹서핑이나 인터넷만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봤는데도 좀 많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통 여름 같은 더운 날에는 4시간도 안 가는 일이 좀 다반사예요. 폰을 처음 살 때는 뭐 5시간 내외로 가주지만 지금 제 배터리 성능이 93%인 걸 감안하면 보통 4시간, 5시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휴대폰 성능으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스펙은 아까 말했다시피 CPU는 A9 칩셋의 램은 2GB인데요. 보통 램이 2GB라고 생각하면 매우 부족한 스펙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운영체제가 iOS다 보니까 iOS 특성상 안드로이드보다는 램을 좀 더 적게 먹는 환경이고, 보통 안드로이드에 있는 램 2GB랑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 8이나 아이폰 X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램이 2GB입니다. 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CPU에 빅벤치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45랑 비슷한 수준이고, 멀티코어는 좀 많이 낮긴 하지만 퀄컴 820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GPU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쓸만한 수준은 되는데요. 게임을 한번 돌려보면 안드로이드보다는 좀 더 풀옵션은 못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에서 프레임 드랍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화면이겠죠. 게임도 좀 할 때는 화면이 좀 커야 좀 시원시원하는데 플러스 모델을 추천해요. 저는 게임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소소한 단점 중에 하나가 아이폰 6S가 인터넷 속도가 좀 많이 느린 편인데요. 특히 다운로드 부분에서는 좀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용량이 큰 것을 좀 다운받으면 세워라 내워라 걸리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기가 와이파이를 쓰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 6S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결론을 한번 내보면, 지금 아이폰 6S 지금 살 건데 좋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하드코어 게임을 좀 하지 않고 그냥 라이트하게 저처럼 인터넷 검색이나 SNS를 좀 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 앱이 거의 없고 그냥 SNS랑 게임 몇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iOS 소프트웨어도 올해까지는 업데이트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애플의 명기라고 생각되는 폰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밸런스 다 잘 맞춰져 있고, 안드로이드 보급형을 살 생각도 있다면 저는 아이폰 6S도 추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상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매우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